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테슬라 모델 3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차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1000씩 예치금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치금을 걸고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 약속된 시간이 연기가 됐고 드디어 모델 3가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에 공식 발표를 했고 이제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차 테슬라 모델 3, 어쩌면 전기차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델 S가 상당히 고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그 가격이 낮아져서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대 전후의 가격으로 이 차를 이제 구매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가격, 진입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전기차죠.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는 달리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라기보다는 IT 기업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갖는 테슬라가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차를 타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좀 어떤 IT 기기에 가까운, 디지털 기기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지 직접 시승을 진행하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누르셨나요? 출발합니다. 네, 디자인 먼저 보시죠. 테슬라 정면 모습입니다. 보닛 끝에 테슬라 엠블럼 들어와 있죠. 보닛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트렁크라고 얘기하죠. 엔진이 있어야 할 공간인데요. 엔진룸이 없죠. 대신에 비어있는 트렁크 공간을 앞에도 배치하게 됩니다. 헤드램프,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입니다. 썸머 타이어죠. 자, 측면에 이런 카메라들이 들어있는데 모두 12개의 카메라가 이 차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들어와 있고요. 루프 전체를 유리로, 글래스 루프로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끝에 가면 이런 날카로운 스포일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카드죠. 키카드를 이용해서 옆에 대고 필러에 대면 접혔던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죠. 자, 트렁크 안에 보시면 제법 깊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더 깊은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와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뒷좌석입니다. 모델 3 어떤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지죠. 하지만 머리 위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거니와 지붕 전체를 글래스 루프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지붕을 전체를 덮고 있어서 밀폐감이나 앞이 막힌 그런 답답함, 압박감은 거의 느낄 수가 없겠습니다. 무릎 앞으로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꽉 차고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차창은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가는데 어라? 절반만 내려가네요. 절반만 내려가고 있고, 자,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와 그 아래 USB 포트가 들어와 있어요. 바닥은 센터 터널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평평해서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보면 다리에 어떤 게 제한도 없고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테고요. 똑바로 앉으면 이런 정도, 머리 위에 주먹 하나는 힘들고 손바닥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의 머리 윗 공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아주 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좌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편안하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 6대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모니터 하나가 들어와 있을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방향 지시등과 변속 레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티어링 휠만 없다고 친다면 아마도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이 있어서 아직은 운전자가 필요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로로 대형 모니터를 배치하고 계기판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스타트 버튼 당연히 없고요. 그래도 비상등은 어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비상등은 여기 단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모든 버튼을 싹 없애버릴 수 있을지요? 아마
앨런 머스크이기 때문에, 테슬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라고 한다면, 그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 최소한 뭐 이런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버튼들을 그래도 최소한으로나마 꺼내 놓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테슬라는 모든 버튼을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이 모니터 안에 모든 기능을 담아 놓았죠. 자, 하나씩 볼까요? 큰 화면을 2분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차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더 크게, 더 작게도 볼 수 있고요. 카메라입니다. 뒷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퍼의 작동, 시간,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간단한 트림미터 0.1km, 최근 충전 이후에 14분 동안 0.1km 달려왔다는 얘기인데요. 다음에 충전 전류는 이렇게 충전 예약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충전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주행 수준의 충전을 하려면 절반 정도면 될 테고요.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0% 이상 해야 되고, 이렇게 100%를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요령을 한 약 90% 정도 충전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자, 뭐 한 8, 90%까지는 충전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100%에 가까워질수록 충전 지연이 일어나죠. 100% 충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100% 충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본,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 FM 97.3, 필터부터 케어까지 코에원 KBS 1라디오, 갓길이 모두 막혀 있어서 이렇게 단층 내려가는 길. 한글도 잘 알아먹네요. 데도 3, 4km 정도. 자, 차의 앞부분을 누르면 앞부분에 트렁크가 열립니다. 프렁크라고 하죠. 그리고 뒷부분 누르면 뒷부분 트렁크가 열리고요. 이쪽 좌측에 전기 표시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충전구가 열리겠죠. 라이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 역시 적용을 하고 해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가속 시에는 컴포트와 스포츠, 스티어링 모드는 컴포트와 표준, 스포츠를 택할 수가 있죠. 회생제동은 표준과 낮음. 회생제동 효율, 그래도 표준이 좀 더 효율은 더 좋겠죠. 이 차는 이 퍼포먼스 트림이어서 트랙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공용 도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트랙 모드에서는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기능을 포함한 특정 차량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나 제한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클리핑 모드가 있죠. 클리핑 모드를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 모드 뒤에 놓으면 차가 슬슬슬슬 움직이는 그런 기능인데요. 활성화를 시킬 건지 말 건지 운전자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오토파일럿,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기능이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죠. 크루즈 차간거리는 7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군요. 자, 오토 스티어, 아직은 베타 버전이죠. 아직은 베타 버전이다 라는 얘기, 아직 완전하지 않다, 운전자가 주의를 항상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량 호출,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 있을 때 모델 3를 주차하거나 주행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아주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될 경우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능은 사유지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역시 베타 서비스라는 얘기고요. 자, 차량 호출 사용자 지정, 전면 간격, 호출 시 이동 거리는 7.5m, 8m까지 측면 표준.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 이건 뭐죠? 모바일 앱이 필요하군요. 모바일 앱에서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하는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화, 전화기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캘린더, 구글 캘린더와 연결되겠죠. 카메라, 에너지 소비 패턴, 소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주행 가는 거리 362km 지금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평균 183W
킬로미터당 183Wh를 소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주행거리, 순간 주행거리가 보여지고요. 평균. 그다음에 50km로 확장하면 이런 정도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따 전비 테스트할 때 다시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충전. 이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또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차의 주행 성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파워를 공급한다, 동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차의 중심을 딱 잡아줘서 주행 안정감, 좀 더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는데도 이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이 되죠. 인터넷이 되는데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영상까지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바이 오정훈입니다. 차에 앉아서 이런 화면 깨끗하네요. 승차도 느껴집니다. 유튜브까지 이제 차에서 아주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넷플릭스 뭐 이런 그 동영상 서비스들을 좀 더 편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런 그 차량 설명서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모델 3 퍼포먼스입니다. 제로백 3.4초고요. 주행 가는 거리 446.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446km입니다. 상시사륜구동, 듀얼 모터로 앞뒤에 모두 모터를 달고 있어서 상시사륜구동이 가능하고요. 이 듀얼 모터의 장점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모터가 아웃됐다, 고장났다고 해도 남은 하나의 모터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설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 교통안전부, 고속도로 보험협회, 또한 유로엔캡 뭐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고요. 자, 오토파일럿 부분 잠깐 볼까요? 360도를 커버를 하고요. 160m 전방 레이더가 전방 최대 160m까지 탐지를 하게 됩니다. 12개의 울트라소닉 센서가 가까운 주변을 탐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차의 전후 좌우를 커버를 하면서 이 차의 안전을 확보해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토파일럿이 좀 더 정교하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모델 3 퍼포먼스의 배터리, 차량 공차 중량은 1870이고요. 제로백 3.4초를 얘기하고 있고, 적재 공간 425리터, 주행 가는 거리, 뭐 이 부분 테슬라 모델 3 안에서 모니터를 마치 컴퓨터 쓰듯이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도 엔터테인먼트도, 그리고 토이박스가 있죠. 자, 이 차의 산타 모드. 자, 그러면 차가 이렇게, 자, 토이박스를 썼더니 차의 형태가 바뀌고 무대가 화성으로 바뀝니다. 이스터에그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스터에그 기능, 깜짝 숨겨져 있는 깜짝 그 기능,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많은 재미있는 기능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지루할 때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발하고 재미있고, 또한 발상이 다른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과는 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그런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우 박스는 이렇게 이것도 모니터에서, 터치 스크린 모니터에서 조절을 해야지 열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쪽 그 바깥쪽 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위아래,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 휠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실내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달리면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이 차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동 버튼조차 없어서 이 차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나? 뭐 가속 페달을 눌러도 안 되고, 뒤에 넣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카드를 이 부분에 탭해야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스티어링을 먼저 보실까요? 완전히 감았다가 풀면 이 정도, 약
3, 40도 정도 유격이 생기네요. 자, 하나, 둘. 딱 2회전 합니다. 좀 더운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손동작으로 풍량을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얼굴 쪽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앞에 계기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도 바로 바람이 나오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기존 자동차와는 발상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그 IT 기업의 발랄한 아이디어가 차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앞이 시원하네요. 계기판조차도 없애버리니까, 계기판도 없애버렸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령을 하는 건 좀 우습겠죠. 어떤 그 자동차에 가까운 미래를 또 이 차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면 이 상태에서 아마 스티어링 휠만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앞에 W15,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드럽습니다. 노면의 충격, 거친 느낌이 거의 없고요. 이런 과속방지 턱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잔진동도 없습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테슬라 모델 3 모두 3개 트림으로 나오죠.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롱레인지인 경우에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66km, 퍼포먼스인 경우에 415km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배터리 약 90% 정도 남았는데 419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한국의 인증 기준이 훨씬 더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탠다드는 후륜구동이고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는 2개의 모터를 장착한 사륜구동, 일종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륜구동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르죠. 엔진에서 힘을 받아서 동력 전달 계통을 통해서 힘을 전달받아서 네 바퀴가 구동하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고요.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또 하나 모터 하나, 이렇게 2개의 모터를 장착을 해서 각각 구동을 합니다. 2개의 바퀴를 앞에서 따로 구동을 하고요. 또 뒤에서, 뒤에 모터가 또 2개의 바퀴를 따로 구동을 하는 거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앞에 모터가 고장이 났다, 작동을 하지 않는다, 뒤에 모터로 움직이면 될 테고요. 또한 뒷모터가 작동 불능이다 그러면 반대로 앞모터가 구동을 하면서 차를 움직이게 됩니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네 바퀴가 구동한다는 점은 또 동일하죠. 네 바퀴가 구동하면서 코너에서 또한 고속에서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자세를 구현한다는 점은 기존의 사륜구동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해 가는데 주변에 함께 달리는 차들을 인식을 하는데 차로까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차로, 하나, 둘, 셋, 넷, 5개 차로를 다 인식을 하죠. 그리고 쭉 가보면 앞에 달리는 차 최대 160m까지 앞을 인식을 하는데요. 앞에 달리는 차들의 차종을 구별을 합니다. 세단이냐, SUV냐, 혹은 트럭이냐, 버스냐 다르게 구분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자, 보면 앞에는 세단이 가고 있고요. 옆에는 스타렉스가 가고 있죠. 스타렉스 미니버스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달리는 주변 차들의 차종까지 구분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고요. 자, 오토파일럿 한번 보실까요? 변속 레버가 오른쪽에 있는데 한 번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요. 2번 누르면 오토 스티어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손을 떼고 있어도, 물론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쥐고 있어야 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손을 떼겠습니다.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정해진 속도로 달리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합니다. 유지할 뿐 아니라 방향 전환까지 하는 거죠.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뒤에 후방차가 없을 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까지 스스로 해내는 주행보조 시스템은 테슬라가 유일하죠.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는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참
스티어링 휠을 안 잡았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스티어링 휠을 잠깐 흔들어 보라 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안내를 더 한 뒤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이번 주행하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칼같은 응징을 가하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 집중을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가 알아서 잘 움직여 주니까 말이죠. 이거 만지느라고 딴짓 하느라고 상당히 주의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는데요. 반드시 그 스티어링 휠을 쥐라는 경고가 나올 때마다 리액션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좀 아이러니컬하죠.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가야지. 그럼 누가 해? 차가 상당 부분은 모델3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208마력, 뒤에 275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래서 약 353kW의 출력을 내는데요. 400마력이 넘는 그 출력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체감 성능입니다. 제원표상의 숫자 그 이상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차들을 순식간에 뒤로 따돌리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는데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죠. 들리는 건 오직 하나 바람 소리 뿐이죠.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 0.23 상당히 낮은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 팩이 차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겁니다. 고속주행이 상당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요? 자, 킥다운 버튼은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밟히네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네요.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에서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속감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죠. 주행 안정감, 차체 안정감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주행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유리한 점,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아주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기회 요인 또는 위험 요인 이런 부분을 다 분석한 뒤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이뤄야 할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고 그런 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95km에 맞춰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최대 12개의 카메라가 최대 250m까지 앞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250, 150m, 60m 단계별로 다른 카메라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차 뒤로는 100m, 50m 이렇게 나눠서 또 따로 카메라들이 뒤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의 전후 좌우를 풀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방 레이더가 있어서 전방 레이더는 160m까지 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카메라와 센서, 레이더가 이 차에 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눈들을 갖고 있어서 차의 어떤 그 전후 좌우를 커버를 해주고 있고 이 차의 안전을 담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는 차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이미 하드웨어는 이 차에 다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킬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선택할 경우에 약 77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오버더에어 기능을 통해서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기능을 통해서 나중에 차후에 법률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된 뒤에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를 탈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 충전일 텐데요. 슈퍼차저 급속 충전 시스템 전국에 24개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주요 거점마다 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준비되어 있고요. 완속 충전을 해주는 데스티네이션 차저도 전국에 172개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례 충전 주행거리가 500km에 가깝기 때문에 그 충전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상황은 이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제 좀 더 인프라가 많이 갖춰진 셈이고요. 자, 테슬라의 세 번째 모델이죠. 모델 3 S,
X, 네 번째 모델이군요. 로드스터가 있기 때문에 로드스터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로드스터 S, X 그리고 3가 나왔고요. 이제 Y가 남아있죠. 뭐 조합을 해보면 섹시라는 어떤 그 단어가 완성이 되죠. Y까지, 모델 Y까지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모델 3가 원래는 모델 2로 하려다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름도 있고 해서 2와 비슷한 3을 적용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섹시라는 그 라인업을 이루려고 하는 게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차 배터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360V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18650 사이즈에서 21700 배터리로 배터리 사이즈는 좀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아주 민감하네요. 툭툭 돌려보는데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티어링 휠은 아주 빠르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 차의 반응이 아주 신경질적입니다. 툭툭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인 거죠. 어이구 이 정도의 즉각적인 반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전기 모터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초반에 지체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전기 모터에서 나오는 이런 강력한 힘이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재미있고 반갑습니다. 이제 기존의 자동차에서 뺄 것들은 다 뺐는데 뭔가 그래서 너무 많이 빼서 그런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니터 하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뺄 것은 다 뺐으니까 뭔가 좀 집어넣을 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가 있을까요? 커피 머신 같은 거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 먹을 수 있도록 커피 머신 같은 거 좀 집어넣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것을 이제 덜어냈으니 그 안에 또 뭐 채워 넣을 것은 없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너무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너무 허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 차를 사서 운행을 하다 보면 또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모델 3의 오너가 만약에 다른 차를 타게 된다면 또 상당히 좀 혼란스럽달까요? 좀 어지러운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색다른 인테리어를 가진 모델 3의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여러가지 잡생각이 드는 거죠. 운전이 지루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릴리즈 노트의 이 부분이죠.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 내 맘대로 방귀 깜빡이 뭔가 나온 것 같아. 자, 아무거나 말해온 대로. 자, 깜빡이를 킬 때마다 빵구 소리가 납니다. 루디크러스 방귀 소리 푹푹 펼쳐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뭐 운전이 지루할 땐 이렇게 슬슬 장난치듯이 운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레인보우 로드 기능도 있어요. 그냥 운전이 심심할 때 이런 부분들 즐기면서 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아이들이 참 자꾸 해달라 그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시도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아주 경쾌하게 가볍게 장난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IT 기업 다운 면모를 이런 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천천히 갔다가 뒷차를 보내고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동 진짜 빠른데요? 이 조향이 스티어링 휠이 예민한 건 만큼이나 제동도 아주 강하게 확 잡았는데 차체가 거뜬하게 멈춰 섭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멈춰 서는데요. 물론 그 강한 제동 때문에 차가 쏠리는 맛은 좀 있지만 운전자의 의도 이상으로
제동을 수행해내고 있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죠. 하나, 둘, 셋. 야, 타이어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고요. 거뜬하게 제동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860kg, 거의 2톤에 가까운 몸무게인데요. 그 무게를 힘들어하지 않고 아주 거뜬하게 브레이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야, 좀 더 밟아봅니다. 아하, 재미있는데요? 상당히 그 차체 하부를 딱 중심을 잡아주고 돌아가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밑에 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머리를 툭 밀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체가 딱 버티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진입한 뒤에 좀 더 강하게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았는데요, 거뜬하게 돌아 나가네요. 세단이기는 하지만 그냥 세단이 아닙니다. 스포츠카를 우습게 볼 만큼의 어떤 그 주행 성능, 달리기 성능,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강한 구동력, 강한 가속력, 힘, 즉각적인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고요. 또한 엔진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그 바람 소리의 느낌, 또 기존 차와는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 어떤 그 실내의 공간,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격대를 확 끌어내렸죠. 모델 S에 비해서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대에서 각 트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테슬라의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헤드램프의 주변부를 보면 이 틈새가 많이 드러나 있죠. 부품과 차체의 틈새를 완벽하게 메우는 그런 좀 높은 수준의 조립 품질은 아닌 것 같고요. 도어와 B필러와 도어의 이 맞물리는 공간도 상당히 좀 떠 있죠. 이렇게 조금씩 단차가 있고 떨어져 있는 뭔가 어색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뒷도어를 내릴 때 삐직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죠. 운전자의 어떤 감성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들일 텐데요.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서 밖으로 내릴 때에도 도어는 상당히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눌러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도어가 살짝 열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비상 장치인데요. 자동차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기계적으로 이 도어를 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꼈을 때 자칫하다가는 이 문을 여는 과정에서 타창이 파손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공간을 좀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좀 조립 품질, 조립 마무리가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이렇게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열면 다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열었더니 손가락이 좀 다쳤는데,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라고 한다면 승객의 안전에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열어보면 그런 날카롭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여기 부딪혔을 때는 치명적인 상처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변속, 수동 변속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수동 변속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일단 끄고요.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가야죠. 가속 스포츠, 스티어링 모드 스포츠, 생제동 낮음으로 가고요. 하나, 둘, 셋. 오, 과장이 아니라 비행기가 뜰 때의 그런 가속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GPS 계측기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 함께 보시죠.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전비라고 얘기하죠. kWh당 4.7km를 갑니다. 이 부분에서 연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가속 컴포트, 스티어링 모드 컴포트, 회생제동은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약 22.5도로 2단계로 풍량을 조절을 하고요. 아무래도 에어컨을 안 틀고 가기에는 날씨가 좀 따뜻한 듯 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출발합니다.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는데 행여나 뭐 조금이라도 더 전력 소모가 있을까봐 그냥 오토파일럿은 작동하지 않고 드라이버가 직접 운전해서 가도록 하죠. 주행 가는 거리가 295km입니다. 실제 주행 거리와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든 거리를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자이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약 28.9km 달려왔습니다. 30km 달려온 거죠. 연비, 전비, 킬로미터당 150Wh를 소모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로 바꿔 탔고요. 자, 가양대교죠. 근방에서 어김없이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고요.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고는 있지만 연비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46Wh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를 따라왔고요.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전력 소모량 148W 보이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당 148W인 거죠. 자, 시내에 들어와서 전비가 연비로 하죠. 연비가 150W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151W가 됐고요. 네, 교대역 내거리에 정차를 했습니다. 신호대기를 받았고요. 네, 주행거리 56.1, 주행시간 1시간 7분, 152W/km, 237km가 남았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237km인데요. 출발할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295km였는데요. 그보다는 실제 주행거리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2W의 전력 소모량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차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3 시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강력했고 또한 편안했습니다. 제로백 테스트에서 느꼈던 가속감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가속을 할 때 진짜 비행기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강한 가속감을 만났습니다. 진짜 날개만 펴면 날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힘이었습니다. 전기 모터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순간 가속감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편안합니다. 엔진이 사라졌기 때문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엔진의 소리, 진동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죠. 바람 소리 정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그조차도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한 고속 주행에서도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릴 뿐이고, 또한 배터리가 차 바닥에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게중심을 꽉 잡고 달리는 그런 느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륜구동이고요. 그래서 코너에서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면에서도 모델 3는 상당히 중요한, 나름 의미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로 가격이 결정됐죠. 모델 S에 비하면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게다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이 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앞선 수준의 전기차라는 점에서 모델 3에는 여러 가지 IT적인 요소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전기차다라는 점이 그 점을 잘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리 어댑터 혹은 디지털 기기에 좀 호기심이 많은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모델 3 한 번쯤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